우리가 이제 시험에 의사표시 발생 시기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그렇게 자주 나온 것은 아닌데요. 조금씩 지금 이제 나오겠죠. 자, 86번.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됐다.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써 거기 미치지 않는다. 나중에 도달하면 효력 발생 이 말이죠. 나중에 도달하죠. 그러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87.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했죠. 발송한 후에 사망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향을 미치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위하고 똑같죠? 기억. 발송한 후 사망했다. 효력이 소멸한다. OX, X. 기억 틀렸죠? 소멸하단 말이 아니고 나중에 도달하면 상속인이 책임지면 되죠. 니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했죠. 그 후 도달하죠. 도달. 그 후 도달했죠. 사망 후에 도달했죠.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 말은 유효이다. 이 말이에요. 유효이다. 유효이다. 맞는 말이죠.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죠. 상대방한테 편지가 도달하죠. 그 효력이 만다 생긴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효력이 만다 생긴다. 이렇게 발송한 후 사망하면 나중에 도달하면 생긴다. 88은요. 상대방 있는이죠. 있는 의사표시가 나요. 민법은 상대방이 말할 때 도달할 때 도달. 상대방이 있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죠. 기억. 격지자 사이의 예적권 행사죠. 격지자는요.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도달. 도달한테 도달 이렇게. 발신 틀렸죠? 상대방이 있는이죠. 있는은 무슨 주의다? 도달. 요지한 때라는 것은 내용을 알았다 이 말이죠. 내용을 안 때가 아니고 뭐 할 때 도달한 때 이렇게. 그래서 여기요 발신한테 기억 틀리고 니은 틀리죠? 기억 니은 틀리죠? 득은요 취소죠.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러면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도달이죠. 도달. 발신한테 틀렸죠.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이렇게. 89.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 이 말을 도달이라고 그래. 알겠죠? 이 말을. 알겠죠? 기억 봐봐. 도달은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현실적으로 수령 줄 것이고 X.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 줄고 있고 X. 요구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어떻게 하면 도달이다?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으면 되지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 니은은요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다음에 통지의 내용을 알았어야 틀렸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 현실적으로 수령했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것은요 의사표시의 부도달이죠. 부도달은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누가 불이익이다? 표의자. 여기에 대한 위험은 이 말을 써. 거기다가 불이익은 이 말. 불이익은 표의자에게 있다. 의사표시 도달 사실한 증명체문요. 도달 사실이란 증명체문 누가 됐다? 상대방 틀렸어. 표의자에게 있다. 표의자. 왜요? 우리는 어찌 좀 봐봐. 우리는 어찌 좀 도달주의죠. 갑일한테 편지를 발송했어요. 발송하면 을한테 도달해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니까 만약에 발신주의다. 그럼 내가 편지를 보낸 것만 증명하면 돼. 도달주의다. 내 편지가 상대방한테 가야 돼. 그럼 너 편지 받았잖아. 우치부가 내 친구인데 너한테 줬다고 얘기하던데 이렇게. 그것을 입증을 해야 돼. 입증을. 알겠죠? 도달주의 누가요? 편지를 보낸 사람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편지가 너한테 뭐를 했다고? 도달했다고. 만약에 발신주의는요. 편지를 보낸 것만 증명을 해. 도달주의는요. 편지가 보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편지가 도달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 자, 채권 양도의 통지죠. 통지는 관념 통지, 관통상이죠. 이것도 여전히 우리가 상대방 있느니까 도달주의가 적용이 돼. 상대방 없는은 도달주의 틀렸어. 거기다 써. 표백주의, 표백. 법표자, 흰백자, 표백주의 이렇게. 뭐가 있죠? 상대방 없는 유언서가 있죠. 유언서 같은 것은 한 종에다 쓰는 거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는 파란 송이다 썼던데, 그럼 파란색을 하면 돼. 알겠죠? 자, 92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유, 동그라미, 이유, 몇 끝에 철회할 수 없다. 그럼 어디까지 처리한다? 도달하기 전까지. 여기 봐봐, 기억. 도달하기 전,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니은은요, 니은.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기 전, 표의자가 사망했죠? 상속인은 의사표시, 언제? 상속인은 줄고, 상속인은 도달 전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어떤 놈인지 고생 많이 해서 만들어놨죠. 알겠죠? 왜요? 상속인은 포괄 승계이니까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죠? 있는은 뭘 해야 돼? 도달해야 돼. 도달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이거 틀렸죠? 있다 틀렸어. 니은 도달했죠? 도달하면은 이행에 착수를 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도달하면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한다. 철회할 수 없다. 니을 틀렸죠? 미음은 의사표시를 수령했어. 그러니까 내용을 알기 전이야. 필요 없어. 수령이란 말이 뭐죠? 수령, 그러니까 기밀성 쓰면 큰일 나. 알겠죠? 도달이지 도달은 내용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미음 틀렸죠? 비읍은 도달 후 요지하기. 요지는 뭐죠? 내용을 안다 이 말이죠? 알든 모르든 내용을 읽든 말든 무조건 뭐 할 수 없다. 철회하지 못한다. 그래서 디귿, 니을, 미음이 틀렸죠. 세 개가. 자, 도달 인정을 한번 볼까요? 내용 증명 등기죠. 등기를 맨 끝에 배달된 것으로 본다. 배달된 것으로 본다. 요기요. 알겠죠? 배달. 자, 기억은요. 내용 증명 우편물이죠. 두 번째 끝에 송달되었다. 배달이나 송달이나 똑같은 말이죠. 늘은요. 등기 우편으로 발송되었다. 맨 끝에 배달되었다. 알겠죠? 4번 준법률 행위에 준법률이 뭐죠? 아까 통지죠?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준법률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무슨 상태? 객관적 상태. 똑같은 말이죠? 도달된 것이다. 기억, 통지는요.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다? 도달이다. 니은 통지가 채무자의 주소나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통지가. 그래도 봐봐, 우리가 꼭 그 사람한테 주소지 가서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어? 있잖아요. 그래도 뭐가 된다?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있다. 자, 디귿은요 똑같아. 채권 양도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거기 줄고,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바로 밑에 채무자가 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딱 거기. 이것을 뭐란다? 도달이다. 이렇게. 자, 95번은요. 정당한 사유 없이. 그래서 수령을 거절하죠. 이것은 도달로 간주해. 아까 도달이 뭐죠?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도달이 뭐라고?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그냥 그걸 도달이지 뭐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죠. 거절해도 맨 끝에 도달되지 않는 것 틀렸죠. 도달되지 않는 것 틀렸죠. 기억 틀려. 95번에 기억 틀려. 도달된 것이다. 도달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도달이 부정되는 건 뭐가 있어요? 보통우편.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 편지 있죠? 그것은요, 뭐 우리가 비가 오거나 이러면 생각해봐. 겨울에 눈보라가 쳐. 근데 그걸 한 통 가지고 2km 떨어진 데까지 전달해야 돼. 물론 의무감, 사명감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돼요? 추우니까요. 살짝 나이다 꺼내가지고 저 손 녹일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보통 우편 안 돼. 근데요, 등기 우편 그렇다면 큰일 나죠. 등기 우편 뭘 받아야 돼요? 사인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도달지에서 추정되지 않는다. 보통 우편은요, 맨 끝에 추정된다. OX, X, 기억 틀렸죠?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과 달리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달됐다고 추정할 수 없고요. 보통 우편은요, 발송됐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그렇지 않죠. 보통 우편은 도달되었음을 증명해야 되겠죠. 알겠죠? D가 틀렸죠. 니은은요, 보통 우편이죠. 보통 우편은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누구죠? 표의자죠. 편지 보낸 사람 표의자죠. 표의자가 도달을 뭐한다? 증명을 해야 된다. 자, 97은요, 이게 이제 웃기죠. 여러분 봐봐요. 그럼 요즘 이제
뭐 더욱더 있는 타워필레스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데는요 입주자 대표 회의를 딱 해가지고요 뭐냐면 우리가 음식점을 시켜 먹을 수 있는 데가 딱 지정을 해요. 왜냐면 누가 와가지고 나쁜 짓 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치킨집은 무조건 어디, 그 다음에 짜장집은 어디 하나 딱딱 지정을 해. 거기 외에는 절대로 못 시켜요. 그래서 여기서 1층, 2층, 3층 여기가 뭐죠? 상가죠? 상가가 여기가 이제 주상복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여기에 경비가 있죠. 여기 엘리베이터 앞에. 경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체부가 가도 절대로 여기 일을 가고는 방문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한다? 여기 관리 사무실에 다 맡겨야 돼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 형태가 있죠. 편지가 오면 우체부가요. 우리 사무실, 우리 학원 사무실 밑에 보면 얼마나 지저분해요. 거기 보면 그 우편함통에 막 여기저기 다 있죠. 막 꽂혀 있잖아요. 보통은 다 이렇게 하죠. 보통은 아파트고 다 편지 오는 거 꽂혀놓죠. 그냥. 그런데 이렇게요. 고급 아파트, 고급 이런 뼈죠. 주상복 같은 경우는 절대로 못 올라가 위에를요. 그럼 어떡한다? 그럼 경비실에다 맡긴단 말이죠. 그럼 경비가 그걸 가지고 이제 각각의 집마다 가서 이렇게 배달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경우는 경비실에 줄 때 도달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 보통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냥 아파트 입구에 보면 막 정말 제일 지저분한데 지저분하잖아요. 거기다 막 꽂아놓죠. 이렇게. 그것은 도달로 본다 본다 안 보는 것이에요. 왜요? 언제 그걸 쳐다볼지 모르니까. 자요. 그리고 누가 또 뽑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봐봐요. 아파트 공동 출입구 우편함에 넣어뒀다는 사실만으로 수치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추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추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편지가 항상 경비실에 주면은요, 경비실에서 그것을 수거해가지고 가가호고에 이렇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경비실에 들어갔을 때 도달해봐. 그렇지 않고 입구 공동 현관에 있는 우편함 같은 데 있죠. 그런 데는 거기 옆에 우편함을 투입했다고 해서 도달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발신주의죠. 이런 봐봐. 우리가 이제 발신주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발신주의가 적용된 것이 있단 말이죠. 다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첫 번째는 격지자죠. 격지자 간의 승낙의 의사표시죠. 승낙의 의사표시. 격지자에서 승낙의 의사표시는 무슨 주의다? 발신주. 대화자 그럼 큰일 나. 격지자. 알겠죠? 대화자 그럼 큰일 나도 얘기했어. 대화자는 언제나 도달주의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다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제한능력자요. 제한능력자하고요. 그 다음에요, 무권대리요. 무권대리에서, 요거도 제한능력자에서 상대방 최고에 대한 법정대리죠. 법정대리인의, 여기요, 우리가 이제, 추인 여부죠.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죠. 법정대리인이 승낙이다, 추인이 아니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무권대리에서는요,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누구죠? 본인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맞이 않을 때 추인의 의사표시를 맞이 않으면 발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표시. 알죠? 본인. 이런 것들은 뭐다? 발신주의가 되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우리가요, 사원총회죠? 상원총회 집회를 할 때 집회하기 며칠 전까지 일주일 전까지 편지가 도달되도록 발송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원총회 소집을 할 때요, 사원총회 집회를 할 때요,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만 보면 되고 나머지 것으로 답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이런 거 보죠. 편지가 연착되죠. 그럼 편지가 연착되면 먼저 지연의 통지를 미리서 발송했으면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지연의 통지를 발송했다. 발송. 알겠죠? 그래서 발신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나오기 힘드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격지자에서 청약에 대한 승낙이고 두 번째는요, 무권대리하고 제한능력. 우리 무권대리 뭐죠? 상대방이 일정한 상당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했는데 본인이 확답을 뭐하지 않으면 발하지 않으면 뭐한 걸 본다? 추인 거절. 그 말이 나오죠? 이때 발하지 않으면 그걸 발신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발신주의 이렇게. 그래서 무권대리 상대방이 최고였죠.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발동답이 그걸 발신주의예요. 추인 거절이요. 추인 아니에요. 격지자 대화자 그럼 큰일 나. 시험이 많이 나왔죠. 지금 답으로. 격지자는 계약의 승낙은 발송. 도달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자, 수령 능력 뭐죠?
자, 이러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령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갑이요, 청약을 청약을요, 발송을 한단 말이죠. 그럼 발송은 언제다? 2월 1일이요. 우리가 청약은 발송할 때 청약이다, OX. 발송할 때 청약이다, OX. 음파. 여기요, 격지자가 있고요. 격지자가 있고, 대화자가 있단 말이에요. 대화자. 격지자는요, 청약이죠. 청약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고. 성리다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란 말이죠. 그럼 대화자는 언제나 무슨 주의다? 청약과 성약이 다 도달주의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발송하죠. 발송할 때는 청약은 둘 다 도달주의라고. 그러니까 청약은 도달이야 청약이지 발송만 하면 청약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편지가 언제 도달했다? 2월 10날 을한테 도달했다 이 말이죠. 도달. 그러면 이때 도달한 때부터 청약이에요. 도달하면 청약이고, 도달하면 뭘 못한다? 철회할 수 없다. 어디까지 철회한다? 도달하기 뭐까지? 도달하기 전까지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 편지가 을한테요, 상대방이죠? 상대방한테 편지가 도달할 때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제한 능력자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 사람이 지금 제한 능력자죠? 그럼 제한 능력자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제한 능력자가 돼 있잖아요. 이스콜 수령 무능력자죠. 수령 무능력자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요. 갑은 을에게 도달했다고 주장을 못해. 수령 무능력자니까 을은 갑에게 도달을 주장할 수 있어. 을의 법정 대리인요. 을의 법정 대리, 이게 가장 잘 나오죠. 법정 대리 안때부터 도달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어. 법정 대리, 을의 법정 대리인이. 여기가 시험이 잘 나오죠. 여기 상대방이고,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 아까 말했죠. 편지를 발송한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죠. 여기죠, 여기. 갑이요. 발송하고 나서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죠. 사망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 없다. 알겠죠? 없다. 이 말이죠. 그 말하고, 여기 사망하는 거하고, 여기서 또 제한 능력자가 된다는 말하고, 도달할 때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 말하고 다른 말이라고. 알겠죠? 자, 거기 한번 볼까요? 자, 100을 보면요. 의사표시를 받을 때 제한 능력자다.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에서 줄과 대항할 수 없다. 이퀄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대항할 수 없다. 효력을 말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101번.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때 뭐다? 제한 능력자이다. 받을 때 제한 능력자 줄과 이퀄 수령 무능력자. 그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경우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퀄 효력 주장할 수 있다. 기억,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라고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 도달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법정 대리 안 후 도달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요, 의사표시를 받은 자가 제한 능력자, 즉 수령 무능력자죠. 그럼요,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에 도달을 안 후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것이 틀렸죠. 알겠죠? 그것이 틀렸다. 자, 니은요,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에 도달할 사실을 안 후 그 의사표시에서 제한 능력자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을 먼저 대항을 해. 안 후에는. 알겠죠? 공시송달이죠. 공시송달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과실 없이죠. 과실 없이. 그래서 공시송달할 수 있다. 기억, 니은, 디귿을 봐봐. 상대방을 알지 못했는 거다. 소재를 알지 못하는데 뭐가 없어야 돼? 과실이 없어야. 니은 봐봐. 과실로 공시송달할 수가 있다, 없다. 니은 틀렸죠. 디귿은 과실 없이 알지 못해야 뭐 할 수 있다? 송달할 수 있다. 그래서 공시송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딱 네 개에서 하나 다 뭐다? 과실이냐 아니냐만 중요하죠. 발신주의는 기억, 이행 불능의 계약 해제 동그라미.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옆줄고 상대방 있으면 도달주의 원칙이죠. 니은 봐봐.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추인 여부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발신주의죠.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의 법령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죠. 동의동감이 상대방 있는이죠. 그래서 상대방 있는이니까 도달주의죠. 니은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에 대한 추인 여부 촉구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확답이죠. 아까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미음은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뭐한다? 철회하는 의사표시. 철회는 뭐다? 철회는 도달주의죠. 우리가 철회하고 추인은 상대방 있는이잖아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 대화자간 줄고요. 대화자간은 언제나 도달주의. 대화자간은 청약과 승낙타. 사원총회 소집통지죠. 사원총회 소집통지는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죠. 그래서 니은하고 니을하고 시옷을 잘 봐라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이제 대리권 보도록 그렇게 해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